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방식도 바뀌기가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준비를 어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31명, 3,000명대도 봤으니까 좀처럼 줄어들진 않네요.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2,600명 정도로 어찌 보면 전날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은 보인 것 같아도 전국적으로는 오늘도 5만 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2,600명대가 이 줄어드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잠시만 주춤하는 상태이고 또 주말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 시설에서 주로 많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구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 6명과 환자 23명이 확진이 되었고 지금 현재 확진자 사망도 3명 증가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중증도의 숫자는 늘지 않은 상태지만 2, 3주가 지나면 이 숫자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어제부터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재택치료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격리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의료진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재택키트라고 해서 체온계라든지 산소 포화도를 준다든지 또는 해열제 같은 기본 약까지 같이 포함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의 환자군이나 또는 먹는 코로나19를 먹는 50세 이상의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지금과 똑같이 1일 위해 건강을 모니터하고 건강관리 키트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군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 관리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져서 코로나 만약 증상 관련 처방이 필요할 때는 혹 기존병원에 또는 동네 병의원에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고 그리고 약국에 동거인이나 가족이 수령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조금 원성이 좀 높은 이유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도 직접 이제 약을 처방받고 사 먹고 그리고 체온계나 기타의 어떤 제품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데다가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것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격리부터 건강관리까지 본인이 직접 다 책임지는 자율 방치가 아니냐 라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요즘 약국에서 많이 사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격리용 약들 있잖아요. 그거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파는 모습도 제가 좀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여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뭡니까? 보통 낮 시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이런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야간과 주말에는 만약에 아주 증상이 심해지다든지 할 때는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이제 굉장히 다양화했다는 거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가 부산에 한 10곳 정도를 개소를 했습니다.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서남권의 부산시 노인전문병원, 그다음 구포성심병원, 동부산은 정관의 일신기독병원, 남부산은 메리놀병원 36병원, 중부산은 부산의료원 한양유마디병원, 북부산은 화창한병원과 금정병원이 지정됐고요. 소아청소년 전문으로는 해운대의 푸른바다 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곳을 주로 야간과 주말에는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낮 시간대에는 59개 의원이 지금 동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에서는 재택관리 행정 안내센터를 운영해서 재택관리나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 안내와 행정 문의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디를 이용하면 좋을지 미리미리 좀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연일 최다치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측 중에 15만 명도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디서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여기서는 내달 초에 하루에 최대 36만 명 정도 나올 거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의 전망치를 항상 수정하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내놓았던 결과에서는 이게 계속 증가되어서 이번 달 23일에는 14만 명, 그리고 다음 달 2월에는 36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중증도에 이르는 중증 환자도 1,000명이 넘을 것이다. 네네. 적으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완전히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라 아주 근접한 숫자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환자 수도 아마 굉장히 증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예측치가 대부분은 들어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하루에 최대 36만 명이면 30만 명대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걸릴 준비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포스럽긴 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데 지금 추세는 거의 지금 그렇게 맞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온라인 판매 금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제 온라인 판매가 지금 20개씩, 25개씩 대용량으로 사실 4개씩에 지금 구매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자가검사 키트도 아마 이 공급에 우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통제가 가능한 약국과 편의점에서 주로 제품 공급을 소분화해서 파는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개인이 구매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유통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급 라인에 대한 것까지만 판매를 하고, 신규 공급은 아마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주로 공급하는 것으로 바뀔 것인데, 이건 아마 온라인 키트의 공급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또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앞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재택 치료, 스스로 이제 또 건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택 치료 키트도 제공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집에 좀 이렇게 약을 구비해 놔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제가 방송이 잘못하면 마치 또 구매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은 되지만, 해열제 정도의 상비약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복합 감기제나 해열제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건 야간이나 우리가 주말에는 약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일부분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발빠르게 약국에서 아까 김병현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택 키트 이런 것들을 마치 구급 키트처럼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사두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원활할 때 좀 사두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을 사지 못하는 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정부가 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건 일상적인 제 생활에서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접촉한 사람 중에 확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좀 하고 싶은데 약국에는 없다 그러고 보건소는 5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데 증상은 없단 말이죠. 근데 증상이 좀 나타나야지 오미크론은 양성 판정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말이 맞기도 한 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도 양성으로 진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때는 훨씬 더 음성으로 오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음성 양성만으로
무조건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가정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5만 명 이상 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의료기관별로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도 포화가 걸려서 결국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업무 연속 계획이라는 BCP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단계 3만 명 이하, 2단계 5만 명 미만, 3단계 위기 단계라고 재고 단계를 해서 5만 명 이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벌써 확진자 숫자가 5만 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뭐 발표하자마자 바로 3단계가 됐다는 거죠. 3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 병동에 입원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고 일반 병동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외래 진료가 비대면 진료도 전환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특히나 의료인이 만약에 감염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최소 필수 진료가 안 될 때는 3일만 격리를 하고 업무에 복귀할 정도로 다양한 어떤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시는데 30만 명이 확진되는 단계가 되면 의료인들도 다수 확진이 돼서 아마 의료 현장에 참여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미크론 대응 검사 체계 뭐 신속 항원 검사랑 PCR 검사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 시스템 또 개편한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검사가 뭐 5개를 모아서 분석하는 폴링 검사인데 이렇게 되면 양성이 많으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또는 우리 신속 진단 키트도 너무 줄이 길어서 대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결국 예약제로 하거나 또는 자택에 가져가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참 엄중합니다. 빨리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고맙습니다.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